챕터 11 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쉘의 개념과 명령문 처리 방식을 이해하며 그러한 쉘 스크립트의 작성과 실행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쉘 스크립트를 다양한 문법을 활용해서 이 쉘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쉘의 개념과 특징. 쉘은 리눅스에서 명령과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커널 간의 중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분투에서 사용하는 쉘, 터미널에 어떠한 명령어를 작성하는 것, 이 부분을 쉘이라고 하고 정확히는 배시 쉘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배시 쉘은 에일리언스, 긴 명령을 짧게 단축해서 사용이 되고요. 히스토리, 우리가 위로 아래로 했을 때 이전에 있었던 명령어들이 확인이 가능하죠. 연산 기능 가능하고요. 잡 컨트롤 기능,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컨트롤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지금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라던가 아니면은 뒤에서 조용히 실행되고 있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동 이름 완성 기능, 탭 누르면 자동으로 이어서 만들어지죠. 프롬프트 제어 기능. 이 프롬프트는 리눅스에 처음 들어갔을 때 쓸 수 있는 그 명령어 있죠. 명령어 왼쪽에 보면은 루트 슬러시 현재 위치 이렇게 앞에 써 있는 것들을 프롬프트 작성할 수 있는 란이 되어서 이 앞부분을 우리가 제어해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 편집 기능은 히스토리로 이용을 해서 위로 아래로 했을 때 나와 있던 명령어를 편집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령문의 처리 방법. 이러한 셀 명령문은 우리가 평상시 했었던 ls-l, rm-rf, /mydir. 자, 이러한 부분은 앞에 프롬프트가 존재하면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명령, 그 옆에 옵션 값과 인자 값들을 주어지면서 명령어를 실행을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환경 변수, 어떠한 변수 값에 저장되어 있는 기본 값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라는 부분은 단순히 화면에 출력하는 걸 얘기하는데 앞에 달러를 쓰고 뒤에 변수명을 쓰게 되면은 이 변수명에 저장되어 있는 부분을 출력해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저장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홈, 랭귀지, 터미널, 유저 이러한 것처럼 쫙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싹 알고 싶다고 한다면 print env를 작성을 하면은 바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쉘 스크립트 작성. 쉘 스크립트는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변수, 반복, 제어 등등을 사용해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작해서 바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I 에디터 또는 G 에디터를 통해서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문서 작성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VMware 실행해 주고요. 서버를 동작을 시켜줍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터미널 열기, gedit name.sh. 쉘 스크립트는 뒤에 sh 확장자를 사용을 합니다. 엔터를 치고, 자, 여기에서 샵 느낌표 /bin /sh 에코 띄고 큰 따옴표 사용자 이름 땡땡 큰 따옴표 다시 $user 유저 에코 홈 디렉터리 해주고 $홈 하고 나서 exit 0번. 이 상태에서 컨트롤 S 저장을 해주고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샵 느낌표 배시셀을 사용하겠다고 명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에코 오른쪽에 있는 어떠한 값들을 출력해 주는 부분인데,
자, 요거는 딱 봐도 문자열이죠. 사용자 이름을 출력해주고 달러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 유저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데이터를 출력해주게 되겠죠. 홈 역시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exit 0번, 쉘 스크립트를 종료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자, 저장은 했고 X를 눌러서 자, 한글을 쓰니까 네, 뒤에서 난리가 났네요. 자, 이제 잘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죠. ls-l name.sh 그러면은 딱 하나에 대한 자세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ls-l 그러면 전체 쭉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가 name을 방금 만들었던 거를 안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맨 왼쪽에 마이너스는 일반 파일 그리고 x가 실행 권한인데 실행 권한이 없어요. 역시나 실행 권한을 넣어줘야 합니다. change mode 플러스 x 파일은 name.sh에 엔터. 자, 그럼 다시 ls-l을 눌러보면 name에 x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실행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색깔은 녹색으로도 표시가 되네요.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명령어는 무조건 앞에 점을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name.sh 그러면은 사용자 이름과 홈 디렉터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쉘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 터미널 창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cho $user 그러면은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바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변수의 특징.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개념으로 쉘 스크립트에서는 선언 없이 처음 값을 할당하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 부분은 파이썬과 100% 동일하죠. 바로 이름과 는 어떠한 결과값을 넣으면은 왼쪽으로 바로 넣어지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었죠. 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변수를 대입 시 는을 쓰는 건 동일하지만 앞뒤에 공백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문자열로 취급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my var는 hello 이제 요거는 오류가 되죠. 띄어쓰기가 있기 때문에 밑에 띄어쓰기가 없이 my var는 hello 그러면 hello라는 문자가 저장이 됩니다. 문자열. 자, 그러면 요 뒤 밑에 있는 거 띄어쓰기가 존재하면은 yes라는 문자 따로 sorry라는 문자 따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자열로 통합하고 싶다면 양옆에 큰 따옴표로 붙여줘야지만 하나의 문자열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7 플러스 5라는 문자열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자, 이 부분 그대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my var 띄고는 띄고 hel로 자, 그러면은 명령어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죠. 다시 my var 바로 띄어쓰기 없이 는 hello 그러면 문자열이 저장이 됐어요. echo $my var 자, 그러면 저장된 헬로우가 출력이 됩니다. 다시 my var는 yesSir 띄어쓰기로 값을 넣을 때는 역시나 띄어쓰기를 넣으면은 왼쪽은 어떠한 명령어고 오른쪽은 어떠한 옵션 값인가? 이러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오류가 납니다. my var는 큰 따옴표 yesSir 물론 띄어쓰기까지요. 자, 위로 에코 출력하면은 yes sir이 나오고요. my var는 7 플러스 5 엔터 다시 에코로 출력을 하면은 7 플러스 5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gedit var1.sh 이번에도 마찬가지
샵 느낌표 슬러시 bin 슬러시 sh 쉘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겠다. myvar는 hiwoo 하이우 자 에코 띄고 달러 myvar 이러면은 하이우가 나오겠죠. 에코 달러 var을 큰 따옴표로 묶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 변수 안에 있는 이 값이 이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에코 작은 따옴표로 쓰게 되면은 작은 따옴표는 이 안에 무엇이 있던 이 자체를 문자열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 $myvar이 화면에 출력이 될 거고요. 이 에코 이번에는 백슬러시 달러 변수 이름 이러면은 이 백슬러시 역시 마찬가지 뒤에 있는 내용들을 문자로 보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에코 값 입력 값 입력 출력을 해주고요. read my var 이 부분은 입력을 받겠다는 뜻이 돼요. read가 입력을 받는다는 부분이 되고 이제 에코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는 달러 $myvar 그러면은 안에 있는 것과 는까지 마찬가지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을 해주겠죠. exit 0번 컨트롤 S 저장을 하고 꺼준 다음에 자 또 뒤에 터미널이 난리가 났죠. 한글을 작성을 해서 점 슬러시 var1.sh 엔터 당연히 허가 거부가 나죠. 자, chmod 플러스 x var1.sh 바꿔주고요. 위로 실행. 자, 그러면 네 마찬가지 동일하게 안에 있는 값이 나오고 이번에는 변수 이름이 그대로 나왔고 값 입력 한글로 써줄까요? 왼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은 그냥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됩니다. 콕북 비기너입니다. 그러면 변수에 저장된 것이 그대로 화면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변수 사용을 하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연산자 gedit run calculator.sh 자, 역시나 샵 느낌표 슬러시 bin 슬러시 sh num1에다가 숫자 100을 넣어주고요. num2에다가는 변수 $num1 플러스 200을 넣어줍니다. echo $num2를 출력하고요. num3에다가는 자, 요 기호는 숫자 1 왼쪽에 있는 걸 누릅니다. EXPR은 오른쪽에 작성하는 수식을 이용하겠다 라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문자가 되지 않고 수식에 대한 결과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num1에 있는 변수에다가 플러스 200을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echo $num3를 출력을 해주고요. num4를 만들어서 EXPR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공식 자 여기에서 그냥 괄호를 쓰면 너무 편할 텐데 그럴 수가 없고 백슬러시 괄호 이렇게 하면은 괄호로 사용을 하겠다. 수학적 기호인 괄호를 이용을 하겠다 라는 부분이 되고요. 이어서 $num1 플러스 200 백슬러시 괄호 닫고 나누기 10 백슬러시 별 숫자 2 그리고 백워드
자, 또 여기에서 나누기는 그냥 돼요. 나누기는 그냥 되는데 괄호와 곱하기는 백슬러시를 사용해 줘야 합니다. 자, 에코 달러 넘보 exit 0번 저장하고 x 마찬가지 chmod 플러스 x 넘탭 엔터. 그럼 적용이 됐겠죠? 점 슬러시 넘탭. 자, 그러면 정말로 안에 작성한 공식들이 계산이 돼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만들었었던 이러한 쉘 스크립트는 옆에다가 파라미터라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리눅스에서 뒤에서 값 1, 값 2, 값 3, 값 4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연결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0번, $1번, $2번 이걸로 쉘 스크립트 안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파라미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gedit 이거 para var.sh 탑 느낌표 빈 sh 자, 에코 실행 파일 이름은 자, 파라미터를 사용할 때는 꺽쇠 괄호로 사용을 합니다. 꺽쇠 괄호 $0번 꺽쇠 괄호 닫고 2다. 에코 첫 번째 파라미터는 꺽쇠 $1 이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2번. 자, 에코 전체 파라미터는 $별. 자, exit 0번. 자,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주고요. X, chboard 플러스 X 해서 파라탭 적용이 됐겠죠? 점 슬러시 파라 var 점 sh 자, 첫 번째에다가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넣어서 실행을 하면 입력한 첫 번째 파라미터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별을 사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한 번에 나옵니다. 이러한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왼쪽에랑은 제가 조금 다르게 실행을 했어요. 이번에는 sh 점을 실행할 수도 있고 sh는 쉘 스크립트 파일을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sh 띄고 파일 이름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도 동일한 실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처럼 조건문을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gedit 띄고 if1.sh 이제 바로 나오죠? 3 느낌표 슬러시 빈 슬러시 sh if 만약 이때는 대괄호를 사용을 합니다. 쿡과 쿡의 같습니까? 이때 같다는 는이 하나예요. then then 띄어쓰기는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에코 참입니다. 다시 if의 반대인 fi를 씁니다. 그러면은 if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는 의미가 되고요. exit 0번 질문이 참이라면 참을 출력해 주세요. 저장 x change mode 플러스 x if 탭 점 슬러시 if 1.탭 그러면 참입니다가 잘 나와요. 별거 없죠. 방금 만든 거를 수정해서 사용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gedit if1
그러면은 방금 작성했던 게 그대로 있죠. 자, 여기다가 밑에다가 에코 밑에다가 else 그리고 에코에다가 거짓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기호를 좀 바꿔볼까요? 느낌표는 다릅니까? 해당하겠죠? 저장 x 위로 그러면은 if 원점.sh를 다시 실행하면 거짓입니다. 이 부분이 잘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는 여기다가 변수 값을 입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비교 연산자들. 자, 조금 더 꼼꼼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문자열 비교 연산자와 산술, 숫자 연산자 비교가 조금 사용법이 다릅니다.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같습니까? 는. 하지만 산술에서는 마이너스 옵션을 써서 마이너스 EQ, 이퀄을 얘기해요. 두 개의 숫자가 같습니까? 자, 느낌표는 다릅니까죠? 두 개의 문자가 다릅니까? 마이너스 n은 오른쪽에 문자열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비어있지 않다면 참. 그리고 마이너스 g를 쓰게 된다면 비어있습니까? 제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어있다면 참을 의미하고요. 산술 표현에서는 이퀄을 했던 것처럼 not equal,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왼쪽이 큽니까? greater than, 왼쪽이 크거나 같습니까? 이상이죠. greater or equal. 그리고 왼쪽이 작습니까? less than, 왼쪽이 작거나 같습니까? less or equal. 그리고 반대되는 거, 무조건 결과에 대해서 반대로 뒤집어지는 부분, 느낌표. 느낌표는 부정을 의미했었죠. 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실습을 통해서 요거를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G에디터 if 세 번째 sh 참 느낌표 슬러시 빈 슬러시 sh if 대괄호 열고 100이라는 숫자가 equal 200이라는 숫자와 같습니까? then echo 100과 200은 같다. else 그렇지 않으면 echo 100과 200은 다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if의 마지막 fi exit 저장으로 종료를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chmod 플러스 x를 실행 권한을 주고 if3.sh 점 슬러시 if3.sh 실행을 하면은 다르다가 나오죠. 자, 이렇게 뭐 왼쪽에다가 equal, not equal, 뭐 greater than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파일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건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d 파일명, 여기는 파일명보다는 그냥 이름이라고 보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은 이 이름이 디렉토리입니까? 그러면 참. 이 이름이 파일이면은 참. -2, 뒤에 있는 이름들이 파일명이 될 수도 있고 디렉토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d 뒤에 있는 이름이 디렉터리면은 참, -2 뒤에 있는 이름이 존재한다면 참, -f 뒤에 있는 이름이 일반 파일이면은 참, -g 뒤에 있는 이름이 set group id가 설정되면은 참, -r 뒤에 있는 이름이 읽기 가능하면은 참, -s 뒤에 있는 이름이 크기가 0이 아니면 안에 무언가 내용이 작성이 되어 있으면 참, -u 유저 아이디가 설정되어 있으면 참, -w 쓰기가 가능하면 참, x는 실행 가능하면 참.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실행이 가능합니까? 라고 먼저 물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무턱대고 실행해서 권한이 없으면 실행이 안 되는 것처럼 뭐 실행이 안 된다고 하면은 권한을 주고 다시 실행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if를 이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G에디터의 4번. 이제는 위아래를 좀 더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G에디터 샵 느낌표 슬러시 빈 슬러시 sh. 자, 이번에는 f 파일 네임이라는 이름으로
변수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슬러시 lib. 자, 이거는 탭이 안 눌러지니까 오타 없이 잘 작성하셔야 돼요. 시스템드 시스템 cron.service if 대괄호 열고 마이너스 f 옆에 있는 name이 달러 파일 네임 옆에 있는 name이 파일입니까? then 그렇다면 헤드 마이너스 5 헤드는 앞에 있는 5줄을 보여달라는 얘기죠. 달러 네임 그렇지 않으면 else 에코 크론 서버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자, 시스템에 크론 서비스라는 게 설치되어야지만 저 파일이 존재합니다. 자, fi if는 종료 exit 0번 저장하고요. 자, 바로 또 위로 체인지 모드 실행 권한 주고 4번 .if 4번을 실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되어 있나 보네요. 앞에 있는 부분 5줄을 보여줬습니다. 케이스. 이 케이스는 파이썬에는 없는 문법입니다. 하지만 C나 자바 등 같은 경우에서는 이 케이스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무엇이냐? $1. 이 $1은 파라미터를 얘기하죠. 첫 번째 파라미터 $1이 스타트라는 문자와 동일합니까? 라는 이퀄을 의미합니다. 케이스, 우리가 어떠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 쓰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변수의 값이 스타트라는 문자와 같으면 이 자리를 실행을 하고 스탑이라는 글자와 같으면 이 자리 밑에 있는 중지를 출력하고 리스타트라는 이름과 같으면 다시 시작 그 외의 모든 것들 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뭔지 모름이라는 부분으로 if와 마찬가지 케이스의 거꾸로 ESAC를 작성을 해서 케이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작성해봐야 되겠죠? gedit case1.sh 자, 샵 느낌표 슬러시 빈 슬러시 sh 케이스 $1 파라미터 첫 번째 값이 in start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에코 시작이라는 부분을 세미콜론을 2개를 쓰면 여기까지 라는 부분이 되고요. 스탑이라는 글자와 같습니까? 그러면 에코 중지를 써주고 리스타트와 같다면 에코 다시 시작 해주고요. 추가로 하나 더 써볼까요? 뭐 아무거나. 너무 스타트, 스탑, 리스타트는 뭔가 정해져 있는 어떤 값처럼 생겼잖아요. ASDF와 같다면 ECHO 뭐라고 쓸까요? 갑자기 무슨 소리? 뭐 이렇게 하나 작성해 주고 나머지 별 괄호 닫고 ECHO 뭔지 모름이라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해 줍시다. 케이스의 반대 ESAC EXIT 0번 저장 X 눌러주고요. 역시나 체인지 모드 그냥 쓰는 게 더 빨랐겠네요. 케이스 1.sh 점 슬러시 케이스 1.sh 파라미터를 넣어줘야 되겠죠? start 스타트를 넣어주면은 시작 다시 stop 스탑은 중지 start 리스타트 다시 시작 아까 우리가 ASDF 썼죠? 자, 갑자기 무슨 소리? 그리고는 아무거나 써주면 뭔지 모름. 아무거나 다시 써도 뭔지 모름. 우리가 설정했던 그 이외의 다른 값들은 무조건 뭔지 모름이라는 부분이 나오겠죠. 자, 이러한 것처럼 사실 요거는 if문으로 충분히 케어가 됩니다.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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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매번 무엇이 무엇과 같습니까? 무엇과 같습니까를
케이스를 쓰면 조금 더 편하게 깔끔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케이스라는 명령어를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같습니까도 있지만 또는도 적용이 돼요. 여기 보면은 세로 긴 막대기, 요거는 백슬러시를 시프트 백슬러시 누르면 긴 막대기, 요 문자와 동일합니다. 이 긴 막대기는 OR을 의미하죠. 파이썬에서도 이진수 연산자 OR을 실행을 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케이스 2를 왼쪽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썼네요. gedit case2.sh 샵 느낌표 빈 슬러시 sh 에코 공부가 재미있나요? 괄호 열고 yes or no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했지만 다르게 쓰는 사람도 있겠죠? read answer 입력을 받고요. case 달러 answer in 자 이제 동일한 거 yes or y or 대문자 y or 대문자 yes or 대문자 yes 자 요렇게 5개 중에서 같습니까? 라면 에코 다행입니다. 또 에코 더욱 열심히 하세요. 해놓고 세미콜론 2개는 여기까지 라는 부분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대가로 n 소문자 n 대문자의 n 그리고 별. 자 이게 느낌적으로 뭘까요? 자 이 대가로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n 소문자 n으로 시작 또는 대문자 n으로 시작하는 뒤에 별 모든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에코 안타깝네요 유유 해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에코 yes 아니면 no만 입력해야죠 라는 부분을 하고 exit1 자, 여기에서 exit1은 종료를 시킬 건데 1이라는 값을 return 남겨달라는 뜻이 됩니다. 즉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면은 ESAC 케이스의 종료 EXIT 0번 자 EXIT 종료를 하겠다는 뜻인데 0을 되돌려 준다는 말이 되고요. EXIT 1번은 역시나 종료하는데 1이라는 값을 되돌려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1이라는 값을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작성을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엄한 값을 넣어서 종료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종료 방식이 됐다 라고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저장하고 X 눌러서 change mode 플러스 X case2.sh case2.sh 자, 대문자 y를 한번 넣어 보고요. 역시나 잘 나오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n을 넣으면 n으로 시작하는 자, 좀 다르게 쓸까요? n 그냥 똑같이 no라고 쓰면 대문자 n으로 시작하는 거는 no로 우리가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오케이 yes 아니면 no만 입력해야죠. 그 이외에 값인 다른 결과로 출력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썼던 EXIT 0번과 1번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확인할 수가 없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달러 name 이러면 환경 변수 이름을 의미하죠. 그런 것처럼 결과의 리턴 값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달러 물음표입니다. 에코 달러 물음표 그럼 1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다시 케이스 2를 실행을 해서 yes를 클릭한 다음에 달러 물음표를 출력하라고 하면 0번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쉘 스크립트에다가 어떻게 종료가 됐는지를 우리가 exit 옆에 값으로 설정해 놓고 쉘 스크립트 안에서 다른 쉘 스크립트도 실행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으로 잘 동작이 됐는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됐는지까지도 우리가
확인하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쉘 스크립트 안에서 당연히 AND, OR 여러 가지의 조건문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AND는 우리가 파이썬에서 AND 그대로 썼죠. 하지만 쉘 스크립트에서는 -a 또는 n자를 두 개를 사용합니다. 사실 C 언어, 자바, 어떠한 다른 언어에서는 AND라는 걸 안 쓰고 n% 이걸 두 개를 씁니다. 이 두 개가 곧 AND가 되고 긴 짝대기 Shift 백슬러시 이 부분을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을 OR로 사용합니다. 쉘 스크립트의 특징으로 AND는 -a도 가능하고요. OR은 -5도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서 쉘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dit 그리고 andor.sh 작성을 하고요. 샵 느낌표 슬러시 빈 슬러시 sh 자, 그대로 한번 써봅니다. 에코 보고 싶은 파일명을 입력하세요 하고 read fname 자, 입력을 받는 부분이죠. 입력을 받아서 fname이라는 변수 이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if 만약 대괄호 -f 달러 fname 대괄호 닫고 nn 그리고 대괄호 열고 -s 달러 fname 대괄호 닫고 자, 이러고 나서 우리가 보통 엔터 then을 쓰고 헤드 -5 달러 fname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 두 줄을 한 줄로 묶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세미콜론. 세미콜론을 쓰면은 바로 한 줄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else 에코 파일이 없거나 크기가 0입니다. 자, 요 else 조건만 봐도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조건이겠죠. 조건문이. 자, 일단 마중 쓰고 fi exit 0번. 자,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건 -f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파일 연산자에 대한 특징입니다. 쭉 올리면은 파일 관련 조건 -f 파일 이름 자, 파일이 일반 파일이면은 참 즉 입력받은 파일 이름이 일반 파일입니까? 이제 맞으면은 참이겠죠. AND 조건이니까 둘 다 참여해야 되겠죠. -s s는 사이즈입니다. 파일명의 크기가 0이 아니면 참 즉 안에 데이터가 무언가가 들어 있습니까? 라는 부분으로 입력받은 파일 이름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일반 파일이면서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은 헤드 앞부분에 5줄을 보여달라는 부분이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둘 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밑에 있는 else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자, 저장 X 눌러서 chmod +X 자, 쭉 내려서 우리가 지금 AND OR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ND 탭 누르게 되면 바로 파일명이 나오죠. 엔터 ./AND 탭 실행을 하면 보고 싶은 파일명을 입력해 주세요. 자, 여기 있는 부분 한번 그대로 써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탭이 먹히지 않습니다. lib/sys 탭 정말로 탭이 한 칸 멀리 도망가죠. 자, sys temd 자, 오타 없이 잘 써야 됩니다. sys tem/no file .service 엔터 그럼 파일이 없거나 크기가 0입니다. 라고 실행이 되죠. 다시 한번 위로 해서 엔터를 눌러서 이번에는 /lib /systmd /system cron 아까 썼던 거네요. cron this 당연히 아까 존재했던 파일이기 때문에 앞에 5줄이 화면에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AND 또는 OR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반복문 가능하겠죠. 자, 바로 쉘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gedit all into.sh 샵 느낌표 슬러시
in 슬러시 sh for f name in 달러 ls 별점 sh. 자, 이 부분은 우리 파이썬에서 for i in range 아니면 for i in list 이러한 부분이 있죠. 달러의 괄호 열고 닫고는 이 안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값 ls 별점 sh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터미널에서 실행을 하면 이 리스트들이 쫙 나오겠죠. 이 파일 리스트들이 쫙 나올 텐데 그 리스트들을 하나의 묶음 형태로 파일을 하나하나 fname에다가 변수값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하나를 전달을 받았어요. 두, 실행하겠다. echo 하나 둘 셋 넷 다섯 달러 fname 하나 둘 셋 넷 다섯 큰 따옴표 헤드 -3 달러 fname. 자, 그럼 뭡니까? 에코 안에 있는 이 글자를 보여줄 거죠. 근데 전달받은 파일 네임이 이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드 앞부분에 세 줄을 표현을 해 주고요. done. 반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반복이 이루어지고 반복이 끝나면 done으로 exit 0번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장하고 x chmod 플러스 x all in 탭 엔터 점 슬러시 폴 탭 엔터. 자, 그러면 갑자기 한 방에 쫙 나왔습니다. 자, 어디까지일까요? 자, 여기서부터네요. 첫 번째 파일은 end.or.sh에 대한 앞에 세 줄, 또 케이스 세 줄, fall into 쭉 나름 많이 만들었네요. 자, 이렇게 반복문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자, for문이 됐으니까 당연히 while문도 해당이 되겠죠? the edit while 1.sh. 자, 바로 똑같이 씁니다. in sh while. 자, 여기서 대괄호 열고 1, 대괄호 닫고. 우리가 조건문에서 3일 경우엔 숫자 1이 나왔죠? 즉, 이것은 while 반복하겠다. 이 옆부분에 있는 부분이 참일 경우에만, 하지만 1을 넣었으니까 무한 반복이 될 거예요. 두, 자, 실행을 하고 echo 우분투 18.04 LTS long-term support. 그래서 이 버전은 오랫동안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죠. done exit 0번 저장 x chmod 플러스 x에다가 while 탭. 자, 일단 실행하기 전에 무한 반복이 되는데 무한 반복을 멈추는 거는 컨트롤 C입니다. 점 슬러시 while 탭. 엔터를 누르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많이 출력이 될 거예요. 쭉 올려보면 터미널이 보여줄 수 있는 한계점이 끝나버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while문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 단순 무한 반복도 있고 당연히 특정한 숫자만큼만 지정될 수도 있겠죠. 자, gedit while2.sh. 자, 샵 느낌표 in sh 합이라는 변수에다가 0을 만들고요. i라는 변수에다 1을 만들어서 1부터 10까지 합에다가 전부 다 누적해서 저장할 겁니다. while 대괄호 열고 $i 마이너스 -le 마이너스 -le는 왼쪽이 작거나 같은지, 즉 less or equal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는 부분이 조건이 되고요. 두, 실행합니다. 합에다가 수학적 공식을 적용시킬 겁니다. 숫자 1 왼쪽에 있는 요거 backward expr $합 플러스 $i를 써주고 다시 backward를 작성을 해주고요. i에다가도 역시나 backward expr 수학적 공식을 적용시킨다는 얘기가 되죠. $i 플러스 1 이라는 숫자 backward 닫아주고
던 에코 큰 따옴표 1부터 10까지의 합은 달러 합을 출력합니다. exit 0번 저장하고 x 종료를 하고요. 역시나 chmod 플러스 x while to sh 점 슬러시 while2 점 sh 실행을 하면은 while로 1부터 10까지의 합을 모두 다 더한 결과값을 실행해 봤습니다. 자, 비밀번호 입력 예제 while문으로 어떠한 특정한 입력을 무한정으로 계속 받게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while3 한번 만들어 보죠. gedit while3.sh 자, 이제는 외워지죠? 빈넷 sh 에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만들어 주고요. 이제 입력을 받습니다. mypass라는 부분으로 받고 while 조건 mypass가 느낌표는 다릅니까? 무엇과 1, 2, 3, 4와 다르면은 계속 실행해 달라. 도 에코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다시 한번 read my pass를 해줍니다. 자, 맞게 되면은 done. 자, if라는 조건을 안 썼는데 위에 while 조건에 해당을 하죠. 처음에 입력을 받고 1, 2, 3과 다르면 실행을 하죠.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read로 다시 입력을 받고 다운이라고 썼네요. 자, 다시 입력 받고 다시 while로 돌아가서 입력 받은 게 1, 2, 3, 4와 같다면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done으로 빠질 거고 만약에 같지 않으면 계속 동작이 실행이 될 겁니다. 에코 통과 exit 0번 자, 저장 X 눌러주고요. 위로 올려서 change mode 3번 해주고 위로 다시 올려서 3번을 실행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1111 틀렸네요. 2222 3333 4444 1234 통과. 이렇게 while문을 통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입력을 받게끔도 할 수가 있겠죠. 자, until문 while은 오른쪽에 있는 조건이 참일 경우에 실행이 된다면 until은 오른쪽에 있는 게 거짓일 때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i가 10보다 클 때까지 실행하려면 i가 1, -gt, greater than으로 왼쪽이 더 큽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i가 1부터 시작했으니까 요거 하나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gt와 until만 작성을 하면 되죠. 우리가 while 두 번째에다가 작성을 했었습니다. gedit while2.sh 들어가서 while을 until로 바꿔주고 요 부분이 -gt 자, 이렇게만 실행을 하고 저장 x while2.sh 자, 그러면은 동일하게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어서 이러한 반복문은 break, continue, exit, return 4가지의 옵션을 작성을 할 수 있는데 break 당연히 종료하죠. continue 알고 있는 그대로 밑에 있는 걸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맨 위로 올라가서 조건식으로 확인을 합니다. exit 바로 종료가 되는 거죠. shell에서는 exit가 파일을 종료하게 되는 거고 return 함수에서 어떠한 값을 남겨주고 호출한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죠. 이 return은 스크립트 응용 버전을 할 때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무한반복과 조건 분기 요거는 단순히 우리가 케이스
if문의 equal에 해당이 되죠. 이 케이스와 무한 반복을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실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gedit bce.sh. 자, 왼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느낌표 슬러시 빈 슬러시 sh 에코 무한 반복 입력을 시작. B는 브레이크, C는 컨티뉴, E는 엑시트 해주고요. while 대괄호 열고 1로 참을 만들어주고 두 줄짜리를 한 줄로 해주는 거죠. 세미콜론 써주고 read input이라는 변수에다가 입력을 받아서 케이스 input이 in 동일한 게 B 또는 소문자 B 또는 대문자 B와 같습니까? 그러면은 브레이크로 케이스가 여기까지입니다를 표시해 주고 C 소문자 C or 대문자 C와 같을 경우 에코 continue를 누르면 while의 조건으로 돌아갑니다. 를 작성을 해주고 continue로 마무리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소문자 2 또는 대문자 2를 입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echo exit를 누르면 프로그램 함수를 완전히 종료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exit로 1로 표시를 해주고 케이스를 끝내죠. ESAC 케이스의 반대를 거꾸로 그리고 while문 종료 던 끝나고 나서 에코 브레이크를 누르면 while을 빠져나와 지금 이 문장이 출력됩니다. exit 0번으로 마무리. 자, 오타 없죠? 저장 x chmod 플러스 x bce.sh 점 슬러시 bce.sh 자, 비밀번호 무한반복 입력을 시작합니다. C continue 그 다음에 B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가 되는지 확인하는 거는 에코 달러 물음표 그러면은 B 브레이크를 했을 때는 브레이크로 엑시트 0으로 값을 돌려주었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요. CCC 이번에는 EXIT 2를 들어가면은 중간에 종료가 된 거니까 에코 달러 물음표를 하면은 EXIT 1번을 받고 종료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기본이 되고요. 이어서 응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용에는 잠깐 살펴보면 함수의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거 그리고 이 VAL 문자를 명령문으로 인식해서 실행하는 거 에코는 화면을 보여주는 거지만 이 VAL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printf 자, C 언어를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printf라는 형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출력 문장입니다. set을 이용해서 어떠한 실행문의 결과를 저장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Shift를 통해서 전달받은 파라미터를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함수 정의. 자, 함수를 직접 정의하고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처럼 def를 쓰지 않고 그냥 함수명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부터 중괄호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고 함수명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처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G에디터 그리고 function 1.sh s 느낌표 bin /sh 자, my function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에코 함수 안으로 들어왔음 해주고요. return 자, 함수에서는 return을 만나면 종료가 되죠. 그리고 나서 에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자, my function 실행을 해주고 에코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exit 0번 저장하고 x chmod 플러스 x fun 탭 엔터 ./func1 탭 자,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실행이 되죠. 이 함수는 딱히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해석할 필요 없이 느낌이 딱 오시죠. 함수 정의가 됐고 리턴 됐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파라미터 쉘 파일을 실행하고 나서 어떠한 값을 넣으면은 이게 바로 파라미터로 $1, $2, $3로 전달이 되죠.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를 보게 되면은 함수를 사용할 때 합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졌고 합이라는 함수 옆에다가 값을 전달하게 되면은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은 각각 $1, $2로 파라미터가 전달이 됩니다. 자, G에디터 펑션 2로 만들어 주고요. 샵 느낌표 bin /sh 합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고 에코 숫자의 옆에 백워드 expr 오른쪽에 있는 어떠한 수학적 공식을 이용하겠다. $1과 $2 백워드 하고 중괄호 닫고 에코 큰 따옴표 10 더하기 20을 실행합니다. 해놓고 합이라는 함수 옆에다가 파라미터 10과 20을 전달하면 exit 0번 저장하고 x chmod 플러스 x 해서 func2.sh func2.sh 띄어쓰기로 했네요. 자, 그러면은 전달되는 파라미터가 함수에 적용이 돼서 그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val 변수 안에 있는 자, 이 변수 str에는 ls-l eval.sh ls 리스트 파일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부분을 얘기하죠. 요것이 변수에 들어가서 이 val 옆에다가 변수값을 쓰게 되면은 이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겠다. 실행 명령어를 변수에 저장해서 바로 실행하는 부분을 얘기하겠죠. gedit eval.sh 느낌표 bin/sh str에다가 ls-l eval.sh echo $str 그리고 eval $str exit 0번 저장하고 X 누르고 위로 2번, 3번 펑션이 아니고 eval이 되겠죠. 다시 ./eval 엔터. 자, 그러면은 변수에 저장된 거 내용 그대로 나오고 이 내용이 실행된 부분의 리스트 파일의 정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수를 전역 변수로 설정하여 모든 쉘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난 변수 이름 var1, var2를 에코 그냥 출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exp2 두 번째 파일에서는 변수명을 사용해서 기본값 지역 변수 export var2 외부 변수 이렇게 변수 두 개를 만들어서 sh exp1.sh 쉘 스크립트 파일 안에서 쉘 스크립트를 불러와서 사용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과 외부에 있는 쉘 스크립트 파일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이러한 두 가지가 있죠. 자, 이거 한번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dit exp1.sh 자, 바로 작성을 하고요. $var1 echo $var2 exit 0번 저장 x 그리고 똑같이 위로 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파일 in sh 슬러시가 빠졌네요. 슬러시 자 변수를 만들어 주죠. var1 지역 변수 이번에는 export var2는 외부 변수 그래서 sh exp1.sh 그리고 exit 종료 저장 x chmod 플러스 x exp1.sh 위로 올려서 두 번째 것도 모드를 둘 다 추가해 주고요. 자, 두 번째 파일만 실행하면 되겠죠. exp2.sh 실행을 하면 외부 변수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하면은 export 전역 변수의 사용이 가능하게끔 세팅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번에 안에서 쓴 일반 변수는 외부에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사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파일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면은 export로 따로 뽑아내줘야 하겠죠. 자, C 언어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printf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printf에 요 %는 서식 문자를 의미해요. 즉, 첫 번째 큰 따옴표에서 두 번째 큰 따옴표 안에 있는 형식으로 화면에 출력을 할 건데 %라는 거는 큰 따옴표 밖에 있는 어떠한 데이터의 값을 % 있는 자리로 넣어준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5.2f와 %s %가 두 개가 있으니까 큰 따옴표 밖에 데이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f는 소수점을 의미합니다. 플로트. 그런데 5.2라는 거는 5자리로 오른쪽 정렬을 하고 .2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해 달라 라는 부분으로 여기 200.50 5자리라고 했는데 점까지 합치면 6자리예요. 요거 우리가 실습할 때 두 가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도 해보고 10도 해보고 백슬러시 n 엔터 백슬러시 t는 탭 그래서 탭이 이만큼 8칸이 되네요. 그리고 %s는 밖에 있는 데이터를 이 자리에 가지고 오는 거 백슬러시 n 엔터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그대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gedit printf.sh 자, 샵 느낌표 슬러시 bin 슬러시 sh var1 200.5 var2 문자열 재미있는 비기너 우분투 자, printf 큰 따옴표 %5.2f 백슬러시 n t 그리고 %s 백슬러시 n 큰 따옴표 닫고 밖에다가 $var1과 큰 따옴표로 묶여있는 $var2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exit
0이 생략됐네요. 0 넣어주고요. 저장 X. 체인지 모드 플러스 X printf.sh. 자, 점 슬러시 printf.sh. 자, 그러면 네, 뭐 예상한 대로 잘 나와요. edit printf에서 이번에는 5가 아니고 10으로 변경을 하고 저장 X 위로 2번 실행하면 이 자리가 띄어쓰기가 됐습니다. 이 공간이 전체 총 10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 자, 기본적으로 10칸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점 2,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며 오른쪽으로 정렬해 달라 라는 뜻이 됩니다. 앞에 있는 정수는 이 정수는 요 %s도 해당이 돼요. %s에도 어떤 숫자를 넣게 되면은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또 하나를 배울 수가 있고 쭉 내려와서 set과 달러 명령. 자, 달러 명령은 말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 ATE 그러면 이러한 날짜 데이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날짜 데이터의 첫 번째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달러 형태의 파라미터로 각각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까지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저장된 것을 $4, 네 번째 거는 요일이 돼요. 요일을 출력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gedit 그리고 set.sh. 자, 바로 또 작성을 하고요. 에코 출력해 주는 거죠. 오늘 날짜는 달러 괄호 열고 데이트. 이 자리에다가 데이트라는 명령어를 실행해서 에코로 보여주고요. set $date. 그러면은 실행되는 결과물을 파라미터로 저장하겠다는 뜻으로 set이 되고 이제 저장이 되어 있으니 오늘은 $4 요일에 해당이 되죠. 요일입니다. 이렇게 저장된 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X chmod 플러스 X set 탭. 자, 쉘 스크립트 명령어 sh set.sh 실행하면은 오늘의 날짜, 요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저장된 것들은 Shift를 통해서 옆으로 넘길 수가 있어요. 위에다가 함수를 만들고 파라미터를 쫙 주고 나서 Shift 이 값이 왼쪽으로 밀리게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보면은 while문을 통해서 $1만 계속 출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 $1이죠. Shift라는 명령어를 사용함과 동시에 전체의 파라미터가 왼쪽으로 Shift, 즉 첫 번째 데이터는 사라집니다. 두 번째 있던 게 첫 번째로 오고 하나씩 다 땡겨지겠죠? 쭉 계속 땡기다가 보면 언젠간 $1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동급이 되겠죠. 그러면은 while문이 종료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즉 전달받은 파라미터를 전부 다 왼쪽으로 땡기면서 첫 번째 것만 계속 출력해 주는 부분이 되겠죠.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dit shift.sh 자, 바로 in sh my function 바로 열고 닫고 열어주고요. 중괄호 str 아무것도 없는 변수를 만들고 while 대괄호 열고 조건 문자열 $1이 느낌표는 다릅니까? 무엇과 아무것도 없는 것과 여러 줄의 명령어를 한 줄로 할 수 있는 세미콜론을 작성을 하고요. str는 $str과 $1을 저장을 해주고요. shift 명령을 해주고
done Y문이 끝난다면 echo 달러 str. 자, 요 부분 해석이 가능하실까요? str이라는 변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와 지금 저장되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 스페이스 첫 번째 파라미터 값을 저장하고요. Shift 하고 나서 두 번째, 그럼 지금 str에는 첫 번째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 놓고 나서 첫 번째 데이터 또 띄고 두 번째 데이터 Shift 했으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저장이 됐을 거고 Shift 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이 str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저장이 되어 있고 Shift 된 세 번째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죠. 즉 우리가 숫자를 1, 2, 3, 4, 5, 6, 7, 8, 90 누적해서 저장하는 것처럼 문자도 누적해서 저장되는 스타일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함수를 종료를 하고 my function aaa bbb ccc ddd eee fff 여기까지 exit 0번 저장해서 종료하고 chmod 플러스 x sh 탭 점 슬러시 sh ift shift 점 sh 엔터를 치게 되면 저장이 쫙 되고 마지막에 에코로 저장되어 있는 str을 한 번에 출력해 주는 부분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으로 shift가 이용되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쉘 스크립트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래밍 하듯이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오늘 한 전체를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리눅스의 쉘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이죠. 쉘은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을 해석하여 커널에 전달하거나 또는 커널의 처리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러한 우분투의 기본 쉘, 배시 쉘의 특징은 엘리어스, 명령 단축, 플레임 안 쓰고 일반적으로 그냥 함축된 명령어들을 사용을 하죠. 위아래, 히스토리 기능 있고 당연히 연산과 잡 컨트롤 기능, 자동 이름 완성 탭, 프롬프트 제어, 그리고 명령 편집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쉘 명령어의 특징은 프롬프트의 옆에다가 어떠한 명령과 옵션 값 그리고 인자 값을 넣어서 동작을 시키게 되죠. 환경 변수 에코에다가 어떠한 미리 정해져 있는 그러한 값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뭐 $name, $home 이러한 부분이 있었죠. 쉘 스크립트의 실행 방법은 당연히 sh와 스크립트 파일 이거나 점/ 스크립트 파일이 해당이 되고요. 변수 생성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열심히 여태까지 했죠. 연산 수행 당연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고 얘를 수행하려면 expr를 사용을 하죠. 양옆에 작은 따옴표가 아니고 숫자 1 왼쪽에 있는 백워드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파라미터 변수도 우리가 $1, 2, 3, 4로 이용을 했고 $0이 갑자기 처음으로 나왔죠. 자, 이 $0은 뭐냐면은 내가 실행된 스크립트 파일 이름을 얘기합니다. 뭐뭐뭐.sh 본인의 이름을 얘기하고 $1, 2, 3는 그 이후에 전달받은 값들을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저장되는 값들을 얘기하죠. if에다가 대괄호로 조건을 열고 then 맞다면은 뭐라 실행을 하고 당연히 if부터 fi까지 반대로 거꾸로 써가지고 처음과 끝을 의미를 합니다. else 당연히 아니면 then은 참이면 else는 아니면 실행이 되는 조건이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같습니까? 뭐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때는 뭐 경우의 수, 뭐 3개 이상일 때 케이스문을 사용하는 이러한 부분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건문의 관계 연산자 and는 n 두 개를 쓰고 or은 긴 막대기 shift 백슬러시를 사용하고 또는 -a 또는 -o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for 파이썬에서 쓰는 거와 똑같았죠. for 땡땡 in 뭐
리스트가 무언가 저장되어 있는 값들. 자, 그러한 부분으로 do를 넣어서 반복할 문장을 실행을 하고요. while 또는 until. while 같은 경우는 조건이 참일 경우엔 계속 반복이 되고 until은 당연히 반대, 거짓일 동안은 계속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문들은 break, 종료할 수 있고 continue, 밑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다시 조건식으로 돌아가고 exit, 그냥 종료하는 거죠. 그리고 return은 함수가 호출된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return은 함수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함수 정의의 호출. 자, 이러한 함수는 왼쪽에 이름을 쓰고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쭉 안에 있는 내용을 작성을 하고 호출할 때는 함수 이름만 사용하면 되죠. 그리고 이 함수 옆에다가 파라미터를 적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함수명 안에서는 $123로 이용을 하게 되겠죠. 이 var, 이 옆에 있는 문자열을 명령문으로 인식해서 그대로 프롬프트에다가 실행을 해주고요. export, 어떠한 변수를 전역 변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printf, 출력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C 언어의 printf처럼 서식 문자 %f, 소수점, %d, 정수, %s, 스트링 문자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리눅스 명령을 결과값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달러 괄호 열고 어떤 명령을 쓰면은 이 부분이 이 자리에서 그대로 그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요. 결과값을 문자열로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변수에다가 저장, 즉 set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파라미터로 저장이 되고 그 파라미터는 당연히 띄어쓰기를 중심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달러 1, 2, 3, 4, 5, 6으로 차례차례 저장이 됩니다. Shift 명령어, 파라미터 변수를 왼쪽으로 한 단계씩 Shift를 하고 맨 왼쪽에 있는 건 당연히 삭제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Shift를 한 번 쓸 때마다 왼쪽으로 하나씩 전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전반적으로 이용을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